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캐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11일에 이 IBK 투자증권에서 페어 트레이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후배가 이제 쓴 보고서인데 예전부터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내용이고 저도 이제 이 보고서가 빨리 나오기 좀 기대를 했어요. 왜냐면 이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게 이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를 이제 애널리스트가 보고서에 이제 공개를 해줄 테니까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종목들끼리 예를 들어 저는 특히 이제 해외 종목이 좀 궁금했거든요. 제가 이제 모든 해외 종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A 종목과 유사한 해외 종목을 좀 찾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 상당히 많은 해외 종목들이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페어 트레이딩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유사한 기업들을 봤을 때 이 비즈니스 모델과 차트를 이제 왜 묶어서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PCB가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대만에 있는 유니마이크론이 특정 차트가 유니마이크론의 차트가 지지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깨고 내려갔다. 그런데 심텍이랑 대덕전자도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심텍과 대덕전자만 보고 차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 유니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차트를 보고 같이 의사결정하는 거는 좀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두 개 다 비즈니스 모델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보고 대부분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그 정성적인 애널리스트들의 뭐 종목 관련 보고서나 업종 관련 보고서들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과거의 어떤 그 성장 구간에 이 회사가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았으니까 이번에 PER도 이렇게 될 거야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또는 이 회사랑 유사한 해외에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해외의 기업이 밸류에이션이 예를 들어 15배야. 근데 얘는 10배니까 업사이드가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15배까지 가능해 라고 이제 보고서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랑 비즈니스 모델은 묶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종목을 좀 우리가 리스트를 알고 싶은데 그리고 이 페어 트레이딩에서 어떤 액티브 투자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교훈들이 있는지를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고서가 전 굉장히 잘 써져 있는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애널리스트는 김종영이고요. 아주 제가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친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퀀트 애널리스트들은 계량적인 부분에만 너무 치우쳐서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는 종목도 과거에 투자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종목별로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높아서 개별 종목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퀀트적인 모델도 가지고 있고 퀀트 전략도 할 수 있으니까 약간 종합적인 사고력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A와 B는 유사한 기업인데 A 주식이 1개월 동안 50% 올랐는데 B는 안 올랐어. 뭐 예를 들어 뭐 A와 B가 비즈니스 모델 그렇게 차이 없어. 경제적 해자가 비슷비슷해라고 하면은 B가 덜 올랐어. B는 오를 가능성이 높아. 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의 페어 트레이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페어 트레이딩의 이 스프레드를 뭐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구성의 어떤 종목군들을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보고서를 썼는데 이 보고서에 해외 종목 299개를 선정했다. 그러니까 엄청 뒤졌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유사한 것끼리 묶어가지고 이제 썼다라고 되어 있길래 오, 땡큐. 심텍이랑 유니마이크론 보면 되겠지. 맞아. 덕산 네오로스랑 파인비즈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해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UDC를 보면 되겠지. 이게 티커가 OLED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 해외 주식을 우리가 볼 때 이런 해외 주식들을 좀 보면서 뭐 IT에 관련된 해외 주식들, TSMC 그리고 뭐 영업무역이랑 이런 거랑 그 한세실업이랑 관련 있는 뭐 에클랏이랑 마칼롯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유니마이크론 PCB 있을 수 있고 빈메모리 TSMC 있을 수 있고 미용기기 관련된 인모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수소 관련된 거, 뭐 국내 굴삭기 관련된 기업들과 또 비교할 수 있는 캐터필러, 그 다음에 농기계 관련된 기업들, 뭐 이런 것들도 차트 흐름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UDC도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좀 여러분들도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고 여기에 이제 없는 기업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중국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좀 취약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과 유사한 기업들이 뭐다 이렇게 뒤에도 나와 있는데 295개 선정했으면
미안한데 나 리스트 좀 주라. 너 저 엑셀로 정리한 거 있지 않냐라고 했더니 저한테 이제 선물로 대비 선물로 엑셀을 이렇게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엑셀로 필요한 종목들의 어떤 리스트를 이렇게 페어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를 해서 저는 이제 뭐 유미코어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이 당승 재료 기술 이런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당승 재료 기술을 이제 그 구글에서 검색을 하니까 티커가 300073이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finance시나닷컴에다가 여기서 300073 이렇게 치면 이렇게 당승 재료 기술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차트 보면 되겠죠. 차트 보면은 이게 시세가 좀 안 좋구나. 양극재가 시세가 그렇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기가 좀 쉽지 않겠구나. 국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보고서를 통해서 리스트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도 이제 이거 찬찬히 읽어보면서 체크를 할 건데 뭐 여기 TSMC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랑 또 동행하고 있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TSMC가 박살이 나니까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TSMC처럼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도 영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페어 트레이딩은 B2C 기업보다 B2B 업체가 더 유용하다. 왜냐하면 전방 기업이나 또는 뭐 원재료를 이제 조달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겹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B2B 기업 대상으로 이제 사업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페어 트레이딩이 유리하다. 그 말은 이제 우리도 유사한 기업을 찾을 때는 이 B2B 사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이제 우리도 유사한 기업들로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당연히 이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이런 건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고려아연이랑 이제 힌두스탄 저는 힌두스탄은 몰랐어요. 그래서 힌두스탄 이런 것도 비교를 해야 되고 뭐 CATL 이런 건 당연히 알죠. 이런 것도 비교를 하고 에코프로비엠은 당승 재료 기술 그리고 뭐 영업무역 에클라스는 이제 당연한 얘기고 알고 있었던 거고 뭐 하나솔루션과 퍼스트솔라 이건 알고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사니중공업 그다음에 뭐 AMD 이런 건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대한항공이랑 에어차이나랑 비교한다는 거 좀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파라다이스랑 센즈차이나 뭐 파라다이스랑 센즈차이나는 또 생각 못 해봤고 이렇게 이제 유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지고 보시면은 카카오페이랑 한국 사이버 결제랑 또 비슷하다라고 또 이제 분석을 해놨으니까 이거끼리 좀 묶어서 볼 수 있겠구나.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정답을 이 친구가 좀 많이 찾아놨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페어 트레이딩에 대한 어떤 상관계수나 비즈니스 모델이 좀 바뀌게 되면서 페어 트레이딩을 못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이제 페어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들을 이제 뭐 IBK 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등, 2등 기업 맵에 적용할 때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적용할 때 어떤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유사 기업끼리 어떻게 이제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뭐 진성 TEC 캐터필러 이건 당연한 얘기죠. 오래 봤던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과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방향으로 같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쭉 밑에 가니까 뭐 스타일 인덱스랑도 이제 페어 트레이딩 가능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제 스타일이 강하냐. 예를 들어 뭐 여기 보시면 뭐 모멘텀 주식이냐 아니면은 가치주냐 이런 것들이 강한지 이런 거 보려고 ETF의 시세도 같이 보죠. 그리고 여기 보시겠죠. 쭉 밑에 내려가니까 아예 리스트를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있다가 이제 같은 묶음으로 내가 그 특정 업종을 공부를 한다면 이 업종들을 같이 관심 종목으로 묶어놔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한번 섞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이랑 해외 기업이랑 이제 연동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김종영 애널리스트에게 연락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엑셀도 한번 요청을 해서 나도 이거 해외 리스트 만들어서 좀 주세요라고 하면은 뭐 중국 기업, 해외 기업 이렇게 만들어서 주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될 수 있는 어떤 보고서가 아니겠느냐. 물론 이제 이 스프레드를 만들 수는 없지만 같은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국내랑 해외랑 이렇게 리스트를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남의 노력을 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행복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